그 다음 문제요. 56번. 준수. 몇 번 썼어요? 응? 1번이요. 그렇죠? 봅시다. 일단 세미콜론 앞부분에 블랭크가 2개나 있어요. 그렇죠? 이 A파트에서 해결하기 힘들겠죠? 그럼 뒤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요. 의미 없죠? 그렇죠? 뭐라고 있냐면 그의 주제나 서브젝트가 can not 또 should not. 그렇죠? 그러면 그가 공부하는 과목이 can not, should not.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군요. 뭐를요? 이해되어져서는 안 돼요. 남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럼 능동으로 가자고요. 남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과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된대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분명히 이 내용이 여기인가 어디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야만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보니까는 이 뒷부분이 사람들 내용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뒤에서 찾아보니까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게 몇 번하고 몇 번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몇 번하고 몇 번이요? A번, barrier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거. 이것도 이해 못하게 하는 거고. 또 뭐 또 있죠? 그렇죠. 5번에 ignorance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 무지를 만드는 거. 이것도 이해 못하게 만드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A 아니면 E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잡아줘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아, A 아니면 E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 못하게 만드는 게, 그렇죠.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을까? 그건 뭐예요? 자기들만 알겠다는 거죠. 자기들만 아니까 딴 애들 모르게 했다는 거죠. 그 단어 고치면 스페셜라이제이션하고 프로멀게이션 중에 뭡니까? 그렇죠.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전문화, 특화. 그래서 프로멀게이트는 발표하는 거니까. 그렇죠? 괜찮죠? 57번. 운정? 몇 번 썼죠? 브라보, 에코. 브라보요. 이 문제도 봅시다. 이 문제 참 어때요? 출제자가 재밌죠? 출제자 재밌어요. if는 순접이죠. 만약 기생충이 if절안의 비투형법 원하는 거죠. 살기를 원하면 기생충이 살기를 원하면 숙주는 어때야 되죠? 오래 살아서 충분히 오래 살아서 기생충이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살 수 있게 해줘야겠죠. 이런 개념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되죠. 기생충이 살기를 원하니 그러면 숙주가 오랫동안 살아서 기생충으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이런 개념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숙주가 이렇게 되면 기생충도 그렇게 돼. 그러면 얘가 이러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건 별 의미 없죠. 그렇죠? 됐어요? 무슨 말이죠? 별 의미는 없죠. 얘가 먹으면 얘도 먹게 돼. 뭐 이런 거니까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숙주가 오래 살아서 기생충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살 수 있다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번식하다는 리프로듀스하고요. 메이트, 짝짓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재밌다고 그러냐면요. 혹시 브라보 B번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5번 쓰신 분. 5번이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솔직히 이거는 낚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잖아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게 하기가 되게 힘든 문제예요. 기생충이 살아남으려면 숙주가 오래 살아남아서 기생충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지. 그렇죠? 숙주가 어떻게 되면 기생충도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은 너무나 함정이 안 나오니까는요. 리프로듀스라는 단어랑 메이트라는 단어랑 같아요? 틀려요? 번식과 짝짓기 같아요? 틀려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를 주긴 하지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같지는 않죠. 번식과 짝짓기. 짝짓기를 한다고 번식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후손이 생겨나는 거하고 짝짓기하고. 그때 어느 학생 또 따지죠. 뭐 선생님 기생충이 짝짓기하면 번식하는 거지 뭐 기생충이 피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짝짓기를 한 다음에 번식을 안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제가 지원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짝짓기를 하면은 번식이 당연히 되는 거지 기생충이 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 사람 어쨌든 리프로듀스라는 단어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메이트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메이트도 약간 좀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거에서 확실히 아니죠. 숙주가 불임이면 기생충도 그래요. 이건 그 논리적 구조는 되지만 상식을 약간 벗어나죠. 너무 벗어나죠. 그쵸? 그러면 어느 여성이요. 불임 여성이에요. 그럼 그 여성 뱃속에 있는 십이장충, 편충 얘네들도 따라서 우리 숙주 이 여성이 불임이니까 우리도 불임이 되자. 그쵸?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답은 그쵸? 몇 번이요? B가 낫겠죠? 정인 인정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B랑 헷갈리게 쓰려고 막 머리를 쓴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숙주가 죽으면, 그쵸? 기생충도 죽어요. 이게 더 낫겠죠. (58번) 준현 A번이요. 이거 그냥 쭉 해석해 드릴게요. 오랜 세월 동안 제이는요 아이스 스케이팅 컴피티션, 그쵸? 스케이트 경기에 참가하는 걸 꿈꿨죠. 올림픽에서요. 선수를 뽑는 트라이아웃, 그쵸? 예선전이 발표되었을 때, 그쵸? 제이는 의심했어요. 그녀가 자격이 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했죠. 이렇게. 그쵸? 주제어스라는 거죠. 결국 그녀는 알았어요. 만약 그녀가 적어도 try to make the team, 팀원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었더라면 그녀가 결코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지 못했을 것을 알게 된 거죠. 정말 좋은 것이었어요. She didn't let fear and uncertainty, 그녀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쵸? Fear or uncertainty가 keep her from trying out, 그녀를 시도하지 못하게 막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거, 정말 잘한 짓이었어요. 그녀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족을 위해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도전하라는 거죠. 답은 nothing ventured, 도전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B번은 손에 있는 한 마리 새가 숲속의 두 마리보다 낫습니다죠. 필요 있는 성공의 어머니다. D번은 여러분하고는 관계없는 수거죠. 또 이 속을 보니 막 별표 치는 학생이 있어요. 맞아. 공부만 하고 안 놀면 바보 됩니다. 그쵸? 이거는 정말 빡세게 할 때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한테 거꾸로죠. 워크하고 플레이 바꿔요.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면 바보 돼요. 그쵸? 됐어요? 독해형이네요. 그쵸? 주제만 찾으면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속담을 쓰는 거고요. 그쵸? 얼핏 보니까 이건 실화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실화 같다고 느껴요? 이걸 만약에 지어낸 글이었으면 당연히 조국을 위해서 뭘 따야 돼요? 금메달을 따야 되지 않아요? 이제 은메달을 땄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극적 긴장을 그렇죠? 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어낸 소설이라면 금메달로 땄을 텐데. 그렇죠? 그다음에 준현 59번. 응? D번이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D요? 오케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하면 물어보세요. 60번 준현. 2번. 그쵸? 수전. 해볼게요. 수전. Have you decided which school you wanna go to in America? 미국에서 어떤 학교 가고 싶은지 정했니? No, I haven't. 아직 안 정했어. 서두르는 게 좋아. 지원서 마감일이 곧 와. 그래? 몰랐네. 고마워. 충고. 그쵸? 아직 안 정했어. 밑에 2번에 up in the air 밑줄 치고요. up in the air 밑줄 치고요. 이게 미정인. 됐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CF하고 밑에 하나만 씁니다. on the air. in the air가 아니고 on the air는 뭐죠? 방송 중. 됐습니까? 방송 중. 그 다음에 61번 갑니다. 유미. 못했다고 했나요? 네. 해주.
응? B번이요. 그쵸? 이것도 그냥 볼게요. 이것도 뭐 놀리긴 놀리지만은 뭐 까다롭지 않죠. 일레인의 아버지는요, field entomologist예요. entomologist 뭐죠? 그 현장 뭡니까? 그 곤충학자. 그러니까 직접 필드에 가서 연구하는 그러한 이론 곤충학자 아니고 그렇죠. 필드 곤충학자입니다. 그래서 who trekked over the continent 대륙을 돌아다녔죠. 연구하면서 insect infestation 어떤 곤충의 무리들을 연구하면서 서식을 연구하면서 돌아다녔죠. 그리고 insisted on 계속해서 뭐 하려고 고집 부리셨죠? taking his young family 어린 가족을 with him 함께 데리고 돌아다니려고 하셨어요. 어린 가족이니까 누구예요? 자식들 데리고 다니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레인하고 오빠는 어땠어요? 어떤 어린 시절을 가졌죠? 아버지 따라서 무지 싸돌아 다녔겠네요. 답은 itinerant 이게 돌아다니는 개념이죠. 좋을까요? 해주는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 돌아다니는 거야? 수지는요? 좋아요. 그쵸? 다 사람마다 틀리죠. 약간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신문에서 얼핏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그냥 중년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크게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도 아니고, 그쵸? 뭐 부가 많은 분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되고 아들, 자식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참, 그죠. 한국에서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끝도 한도 없고, 막 경쟁 너무 심하고,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자기가 못 해주는 것 같고 해서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해줄까 막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무모한 건지 용감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 퇴직금을 정산받고요. 살던 전셋집에 전셋값을 다 뺐대요. 그래서 그거를 현금화시켜서 뭐 했어요? 자기하고 아내하고 아들 둘을 다 학교를 휴학을 시키고 넷이서요. 그쵸? 1년 동안, 그쵸? 전 세계를 무전여행을 시작했대요. 자식, 아들 둘을 데리고요. 그러니까 무슨 호합한 유람선 타고 가는 그런 세계 일주가 아니라, 그쵸?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 세계를, 일정을 써서 네 식구가 돌아다녔대요. 그쵸? 전 그 기사 보고 굉장히, 그쵸?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버지 되게 용감하시죠. 물론, 해주 아버지가 그랬다면 해주는 싫어하겠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남을 끌고 다녀. 짜증나게. 이럴 수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이 드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이에요. 그죠? 굉장히 큰 선물이죠. 그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어떤 뭐 영어 과외를 받고 어디를 다니고 막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르침이나 교훈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기사만 봤지 돌아와서 내 식구가 뭐 쫄쫄 굶었다 이런 후속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그 출발했다는 기사만 보고도 어떻게 느꼈죠?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다는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아졌을 것 같다는 왜?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라고 했었죠. 그렇죠? 부딪힌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모보다도 자식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을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돌아다닌 거 좀 약간 성격상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정치인인데 요번에 외교부 무지 깨졌죠? 외교부요. 그렇죠? 좀 너무 심하죠? 노골적으로. 그렇죠? 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나 이런 애들 중에서도 외무부 장관 아들이고 막 그래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2부 시험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부는 시험이 10과목 되는데 2부를 3과목 만들어서 그냥 국어, 영어 이렇게 봐가지고 뽑아버리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막 딸을 특채해서 요강을 바꿔서. 그럼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뿐이 없죠.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게 막 계속 불거지죠.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하면요. 외교부만 그럴까? 다른 부서는 그럴까? 안 그럴까? 다른 부서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교부만 무슨 미운털 박혔어요? 외교부만 다른 부서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부서 안 외교부만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외교부 정말 못됐나요? 이게 해드렸어요? 안 했죠? 외교부 못된 건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언론에서 막 얘기하지만 이면을 보면은 약간 그 외교부에서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막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할 게 많아요. 왜? 다른 부서는 왜 안 할까요? 옛날에 외교관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근데 외교관이 그렇게 굉장히 선호되는 직업이 아닌 걸로 바뀐, 그쵸? 제가 꽤 됐습니다. 이유는요. 외교관 뭐가 없냐면요. 유관단체가 없어요. 여러분, 외무부 장관 딸을 외교부 장관 딸을 외교부에 특채로 입학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어봅시다. 재경부 장관 딸이에요. 재경부 장관 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재경부에 특채로 입사시킬까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그래도 어때요? 갈 때 열나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재경부 장관 딸이, 그쵸? 삼성의 원서네요. 삼성에서 그러면, 전 자격이 안 돼 자를 것 같아요? 재경부 장관 딸을 자를 것 같아요? 그쵸? 막 난리죠. 일반 회사들에서 뭡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런 데로, 그쵸? 아버지 뭐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법무장관인데요? 자를 것 같아요? 안 잘라요. 왜? 그쵸? 재경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어때요? 그 부서하고 관련된, 그쵸? 기업들이 어때요? 깔렸죠? 그러니까 굳이 자기 밑으로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외교부는요. 그게 없는 부서가 외교부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 아버지가 뭔데요? 외무부 장관이요. 그럼 빨리 입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행 갈 때 여권 빨리 나오게 해줘. 뭐 그런 거 부탁할 거예요? 의외로 그 외교부가 가진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이나 외국 대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의외로 있을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정말 그죠? 유관단체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고위 공직자들은요, 뭐 이게 공공한 관행이지만 일본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레인메이커라고 그래요. 비를 내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죠? 고위 공직자 출신 어때요? 은퇴하고 나오면 어때요? 기업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나중에 무슨 입찰 같은 거 있을 때 어때요? 그 사람을 명예회장으로 모셨다가 어때요? 그 사람을 내보내면 훨씬 더, 그렇죠? 뭐 비리가 있는 것보다는 쉽죠. 일본에서 아마쿠다리,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뭘로 쓰이죠? 굉장히 나쁘게? 낙하산, 뭐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은퇴하고 나면은 무슨, 옛날에는 군부정권일 때는, 그렇죠? 군에서 은퇴하고 나면은 공기업 다 사장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근데 다 유관단체가 있다고요. 근데 외무부는 그게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게 재외공관장에서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미대사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끝나고 나서, 임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요. 국적 포기하고요. 왜? 들어와서 할 게 없어요. 실제로 뭐 생각해보세요. 뭐 불가리아 대사, 저 20년째 불가리아 대사였어요. 그죠? 그럼 외국에 계실 때 어때요? 막, 그죠? 관용차 나오고, 태극기 꽂고 다니고, 비서들이 있고, 항상 거기서 국가 원수를 대표하는 거니까, 최고 공직자들과 높은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서 이러한 휴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국내 들어오면. 은퇴하고 들어오면. 뭐예요? 저 전직 불가리아 대사였습니다. 그럼 뭐, 불가리아 대사한테 우리 원하는 거 있어, 국내에서요? 불가리스 만들어달라고. 그거 뭐야? 없어요. 저 없습니다. 저 불가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는 그런 나라의 자외 공관장들은요, 들어오면은 정말 농담이 아니고 김밥집 하나를 차려도 어서 차리는 게 나아요. 불가리아 전직 대사였으면 어서 차리는 게 나아요. 불가리아에서 사업하는 게 낫죠. 거기에 인맥이 훨씬 더 넓어요. 국내로 돌아봤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예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다른 부처보다는 외교부가 이렇게 컸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이면도 있을 거예요. 본인도 입장에서는. 그렇죠? 보통 솔직히 말해서 그 못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런 생각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건 솔직히 어쩔 수 없어. 대통령도 안 되죠. 자식 때문에 왼수죠. 막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저 장관직 잘리고 이러는 거면은 굉장히 리스크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든 거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외교부도 훨씬 더 좋은 부서 그런 데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은 알아서 넣어줬을 텐데, 그죠? 그거를 그렇게 했으니, 그쵸? 제 아는 친구도 그런 친구 있어요, 하나. 인도네시아 대사 하시던,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대사였는데, 그쵸? 임기 끝나고, 그냥 인도네시아로 정착하시더라고요. 없잖아요. 들어와서 할 게. 그렇죠? 여기서 국내에서 계속 공무원직을 하거나 사업을 했으면은 다 인맥들인데 인맥이 오히려 인도네시아 자체에 더 많으니까는 그쪽에 정착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던 거는 이렇게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외교관이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가 있는 반면에 역기능적으로 굉장히, 그쵸?
리젝션이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모국어는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바이링구얼로 가르쳐서요. 그거를 잘 흡수하면 좋지만 못 흡수하면 모국어가 상실돼 버리면요. 바보 됩니다. 그렇죠? 모국어가 상실되면 바보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되게 똘똘한 애인데 불구하고 성격이 너무 이상해요. 성격이요. 사이코예요. 누구나 보면 사이코라고 얘기합니다. 바보는 아니에요. 근데 하는 짓이 돌출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맨날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황당하게. 기이한 행동.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한테 걸리잖아요. 그렇죠. 위반해서 걸리다. 차 세우세요. 저기서. 그러면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막 그러면 어때요? 내려서 그러면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에서 뛰어내려서 좀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저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막 그렇죠. 그래도 위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처벌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위반이 없게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위반이 없는데요? 제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딱지를 띄는 것보다 더 이런 위반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죠. 벌을 받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차 본네트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차를 위반하지 맙시다. 이렇게 들고 제가 앉아 있을게요. 뭐 30분 동안. 어떻게 보면 사이코죠. 그 딱지비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짓을 되게 많이 해요. 돌출 행동을. 그래서 제가 했어요. 너 왜 그러냐 너는. 너가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너 하도 그러니까 웃기긴 해요. 하도 돌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때 한번 술 마시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자기가 아마도 이런 성격이 그때 만들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민감한 나이인데요. 그렇죠? 친구를 사귈만 하면 그렇죠. 딴 데로 가고 친구를 사귈만 하면 딴 데로 가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대요. 왜? 항상 그 왕따를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버지가 홍콩으로 발령나서 홍콩에 있는 무슨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는데 거의 대부분 영국계 애들이었었대요. 근데 자기가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도 안 걸고 전학간 학교에서 말도 안 통하지. 그렇죠. 애들이 자기 왕따 시키지.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맨날 혼자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대요.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그래서 맨날 뒤에 혼자 앉아있다 집에 오는데 어느 날인가 학교와 환경미화를 해서요. 페인트칠을 깨끗하게 새로 했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미술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자기는 친구도 없어서 혼자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가 팔레트에 물감을 이렇게 턴다고 턴 게 잘못해서 툭 했는데 벽에 물감이 쫙 묻었대요. 환경미화한 새로 칠한 벽에. 그러니까 갑자기 말도 안 걸던 애들이 와서 막 관심 있어서 야 너 큰일 났다고 너 이거 했으면 너 이제 선생 죽었다 해서 막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너무 기뻐서 애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물감을 손바닥에다 다 짰대요. 손바닥에다 짜서요. 벽에다 다 칠하고 다녔대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너 진짜 웃긴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와서 다 자기한테 관심을 내서 막 복도로 나가서 칠하고 막 물론 그 사건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불려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좀 굉장히 불쌍하죠. 그렇죠? 관심을 받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커서도요. 약간 그 성향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항상 돌출 행동을 합니다. 돌출 행동. 그렇죠? 넘어갑시다. 그렇죠? 61번 맞죠? (62번) 수진 D요. 왜 그렇게 썼죠? 여러분 다 D라고 썼나요?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소개한 이유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연구할 때 사람들은 세부적인 거를 봐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소해도요. 그렇죠? 세부적인 걸 보래요. 왜냐하면 이유는 세부적인 걸 보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주목. 관계대명사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죠.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안 중요한 것이 순접이면 어떤 걸 이끌죠? 안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걸 이끌어요? 중요하지 않은 걸 이끌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이끄는 건 중요한 결과예요? 중요하지 않은 결과예요? 순접이라니까요. 관계대명사.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게 이끄는 거는 중요한 걸 이끌어요? 중요하지 않은 걸 이끌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수진,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은 거요? 그런데 브레이크스루는 중요한 건데요. 왜 그렇게 썼죠?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제가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요. 관계대명사는 순접이다? 언제요? 아무런 단서가 없는 한. 단서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단서가 있어요. 무슨 단서? 그렇죠? 뭐요? 무슨 단서가 있어요?
그쵸? 겉으로는, 실제로는. 이 두 개가 지금 대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역접이에요. 겉으로 중요한 것이 실제로, 겉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는 어떤 걸 이끌어야 되죠? 얘네 둘이 역접을 만들기 때문에 얘네 둘도 역접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관계대명사가 순접이라는 게 아니고 단서가 있으면 그 단서에 맞춰서 방향성을 틀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게 실제로는 중요한 게 돼야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스루가 되죠. 됐나요? 이렇게. (63번) 봉규 63번 C번이요. 보세요. 이것도 소문에 따르면 그 수업은 철저한 수업이래요. 맞아? 소문에 따르면 그 수업은 철저한 수업이래요. 뭐 제인 오스틴스 워크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얘죠. 순접. 순접 아니래요. 왜 순접 아니죠? 소문에 따르면 철저한 수업이래. 그러나죠. 왜? 네버덜레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소문에 따르면 철저한 수업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그렇죠? 놔둬보죠. 왜? 요거랑 그냥 직접 연결시키고 싶어요. 소문에 따르면 철저한 수업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은 was. 실제로죠, 이건. 그렇죠? 실제로 no means니까는 결코 이러지 않았어. 보세요. 소문에 따르면 철저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뭐 하지 않았어? 철저하지 않았어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철저하지.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안 써먹은 단서가 하나 더 있죠. 어디요? 얘는 안 썼죠.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또 왜냐하면 그것이 not include죠. 포함하지 않고 있었군요. 그 사람의 요러한 작품을 포함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뭐죠? 포함하지 않고 있네요. not include네요. 그러면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뭐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작품을 포함하지도 않았네가 돼야 되죠. 됐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답을 잡아야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만약 철저하지만 가지고 잡으면 모두 가능해요. educated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철저하면서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잡으면 그건 답이 뭐죠? 그렇죠? 봉규 얘기한 대로 comprehensive. 이게 포괄적인 게 철저하면서 포함하는 의미를 다 지니는 단어가 되죠. 됐나요? 오케이. (64번) 명사. 네. 몇 번 썼어요? 못 풀었어요? 아니면은 그래요? 여유 있게 푸세요. 정인. 에코. 잘 보세요. 이 문제는요, 방향성은 굉장히 명쾌해요. 근데 방향성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죠? 어휘형 문제 완성이죠? 어휘형이요. 어휘 뉘앙스 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해요. 인쇄가 좋은 거 말고 나쁜 것도 해줬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도 줬지? 나쁜 책. 좋은 책 말고 나쁜 책도 줬어.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도 줬지? 여기 기부자 당연히. 뭐도 줬지? 그쵸? No less than이 as well as죠. 뿐만 아니라니까. 그쵸? 지식과 진실 말고 허위와 오류도 주어지죠. 기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어때요? 디스플레이, 보여주다. 프런트, 자랑하다, 뽐내다. 그쵸? 과시하다. 비트레이, 드러내다.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주다. 프로퍼게이트, 전파하다. 그쵸? 유포하다. 다 기부의 뉘앙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 문제가 아니고 이 단어 중에서 사상이나 사고, 뉴스, 그쵸? 어떤 선전,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퍼뜨리는 단어로 가장 콜로케이션이 잘 맞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장 그 사상이나 어떤 선전 같은 거를 퍼뜨리는데 가장 좋은 단어가 뭐죠? 5번의 propagate예요. 그쵸? 그 뉘앙스 물어보는 거죠. 됐어요? 만약에 제가 얘를 뚫었으면, 얘가 propagate였는데 얘를 주고 얘를 빵꾸 뚫었으면은 아마 뭐를 답으로 썼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논리에서도 전혀 오죠. 책 같은 거나 신문, 잡지 같은 것을 사람들한테 줄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그때는 아마 책이나 잡지 같은 게 나왔으면은, 이 단어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irculate요. 그쵸? 책이나 신문, 잡지 같은 거는 circulate라는 단어 써서 이렇게 배포하다는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됐어요?
넘어가 되겠죠? 65번. 세기. A번이요. 그렇죠? 보세요. 이 전기문에서 우리는 받아요죠. 그림스니까 모습이에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받는 거니까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겠죠. 어떤 젊은이? 몰라요. 그런데 그는 추구하죠. 뭘 추구하죠? 시인의 길을 추구하는 젊은이에요. 그래놓고 얘가 단서네요.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시인의 길을 추구해. 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많은 거절. 그렇죠. 거절 쪽지죠. 그러니까는 저 시인 되려고 하면 다 사람들이 뭡니까? 딱지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end니까 좋은 내용, 나쁜 내용. 얘와 같은, 그렇죠. 시인이 되기 힘든 네거티브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 네거티브한 내용을 먼저 찾아보세요. 뭐야? disappointment, failure 이 두 개네요. 실망과 실패나 거부에도 불구하고죠. 됐어요? 그럼 A하고 E가 남죠. A하고 E가 나온 다음에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를 채우는 거는 뭐죠? 요 뒤를 하나의 부사로 고치는 겁니다.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추구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집요하고 고집세고 끈기 있고가 잡히는 게 낫죠. unsuccessful보다는요. 그렇죠? 답은 doggedly. 그렇죠? 이게 고집센 거죠. 됐어요? A번 잘 골랐죠? (66번) 희성 몇 번 썼어요? 이게 빈칸이 하나 없는데 비번으로 빈칸이 하나 없는 거는 보통 이렇게 칸 바뀔 데가 없는 거죠. 네버 다음에요. 그렇죠? 네버 힘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설마 또 빈칸 없다고 예스 그러고 안 푼 거 아니죠? 이 정도 빈칸은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혜준 찔리는 거 같네요. 그렇죠? 예스 그러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버 힘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찾았어야죠. 몇 번으로 했다고요? B형 한번 봅시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문제도 재밌어요. 왜 재밌나 하면요. 일단 대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얼도가 역접이죠. 그러면 어피움이 그죠? 마약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 그러나 마약이 결코 그를 뭐하지 못했다. 그럼 역접이니까 마약이 그의 삶을 지배했지만 마약이 뭐를 하지 못했죠? 그렇죠? 똑같은 단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저 똑같은 단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럼 지배하던 단어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잘 보세요. 주목.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약이 그를 지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그를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역접이 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뭐가 생겨요? 이거 뭐 생겨요? 그쵸? 이거 모순 생기죠? 그쵸? 그가 나를 때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못 때렸다. 이건 모순이에요. 그러면 이 모순이면 안 되지 않나요? 그쵸? 이 사람은 교묘하게도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장치를 썼죠. 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써있으면 모순 생깁니다. 지금 이게 두 개 똑같은 말로 써있으면 안 돼요. 마약이 그의 삶을 지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 이건 모순이에요. 또는 마약이 그를 지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하지만 교묘하게 마약이 그의 삶을 지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그를 뭐한 건 아니다. 지배한 건 아니다. 이건 모순 상황 피해가죠.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요. 어떻게 삶하고 거의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 차이 때문에 모순이 빠지는 겁니다. 이해가죠? 또 하나.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요. 저는 이것도 하면 이 얼도를 안 줬으면은 얼도를 빼버렸으면 그리고 이 세미콜론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미콜론은 순접이 됩니까? 역접이 됩니까? 얼도가 없으면요. 그렇게도 한번 문제 생각해 보자고요. 마약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 세미콜론. 마약이 그를 뭐하지 못했다. 그쵸? 뭐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순접돼야 돼요? 역접돼야 돼요? 네? 왜 역접돼야 돼요?
마약이 그의 삶을 지배했어요. 즉 마약은 그를 뭐하지 못했어요. 지배했으니까. 뭐하지 못했죠? 지배해버린 거니까. 놓아주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반대말 돼야겠죠? 이해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왜 얘기를 했나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이거 역첩이에요. 이유는요? 보세요. 여기는 줬기 때문에 안 봤던 거지. 이게 있으니까 안 본 거지. 이게 없었으면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요?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원더가 뭐죠? 놀란 거죠. 그 사람이 놀란 것은이에요. 그 사람이 놀란 거는 당연한 것에 놀라요? 말도 안 되는 거에 놀라요. 그쵸? 비상식적인 게 놀라야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모순적인 게 나와야지 그 사람이 놀라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그가 이랬지만 그러나 이랬다. 거꾸로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도미네이트하고 가장 좋은 단어가 뭐가 있죠? conquer, intimidate 정도가 가장 비슷하네요. distress? 어쨌든요. 그 정도요. 그죠? 그럼 뒤에 거 한번 봐볼까요? 세미콜론. 그는 turn isUse의 is가 뭐죠? 마약의 사용을 어느 쪽으로 바꿨죠?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when이 보니까 when이야가 가르쳐 줄게요. when.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출판을 했네요. 마약의 영향에 대한 글까지 썼어요. 어디에다가? 잡지에다가. 여러분, 마약에 대한, 글까지 기고할 정도면 걔는, 이게 포지티브한 행위예요? 네거티브한 행위예요? 포지티브한 행위죠? 그러면 자기가 마약을 사용했던 거를 어떻게 좋게 활용한 겁니까? 나쁘게 활용한 겁니까? 좋게 활용했군요. 그러면 플러스적인 단어 찾아보세요. 뒤에서. 뭐가 좋아요? 그쵸? 플러스적인. 물론 트라이엄프도 있고 프레저도 있고 게인도 있지만은 어때요? 뭐가 가장 좋죠? 자신에게 유리하게요. 왜? 트라이엄프. 누구랑 싸워서 이겼다는 개념 아니기 때문에요. 그쵸? 됐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죠? D번이 좋죠? 됐나요? 자, 자꾸 이렇게 따져가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